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TOEFL 리스닝 공부하게 된 유은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리스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제 IBT TOEFL 리스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 6가지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문제 유형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렉처 같은 경우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길이가 길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기억 못 하시니까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노트 테이킹 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 처음 화면 보시면은 IBT 리스닝이 두 개의 세트로 구성이 돼요. 시험 세트가. 그래서 이제 한 세트에 conversation 하나, 그 다음에 lecture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는 3분, 그 다음에 lecture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5분, 그 다음에 conversation 문제는 5문제, 그 다음에 lecture는 6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종 그 파트가 3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리스닝 덤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무조건 뭐 이제 학원 같은 데서 Part 3 이제 세 번째 세트 나오면 무조건 다 덤이야. 그냥 찍고 자.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간중간에 덤이가 섞여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덤이 리스트를 제가 따로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덤이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뭐 Part 2가 됐든 3가 됐든 그 문제는 이제 잠깐 여유를 갖고 푸셔도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세트 2개가 맞고 종종 세트 3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볼게요. 문제 유형은 크게 보면 6가지 문제 유형인데 자, 첫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main purpose topic question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main purpose 문제는 이제 conversation에서 나오는데 문제가 Why does the student go to see her professor? 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뵈러 갔니? 그러니까 목적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게 conversation의 목적. 혹은 이제 lecture 같은 경우에는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이 스피커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혹은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주제가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main purpose, main topic 문제는 모든 conversation lecture에서 딱 하나씩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도입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시그널 월드가 나오고 뒤에 본인이 방문한 목적을 얘기한다던가 렉처 같은 경우에는 뭐 today I'm gonna talk about 이런 식으로 오늘 뭐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이제 교수가 앞부분에 이제 시그널 월드를 주고 뒤에 이제 주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문의 도입부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심 내용을 언급하는 이 시그널 월드에 집중하면서 듣는다. 이게 이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는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혹은 I'm wondering whet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그널 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lecture 같은 경우에는 Today we'll be discussing abou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시그널 월드가 나오는 그 뒷부분을 분명하게 노트 테이킹 하셔야 되고 가끔 가다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시그널 월드 없고 도입 부분에서도 오늘 뭐에 관해서 얘기할 거야. 특히 이제 렉처 같은 경우에 오늘 뭐에 관해서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쭉 렉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렉처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쭉 들으시고 이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퍼포스 토픽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 지문 형태.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이제 세부 디테일 같은 내용이 이제 문제 나오는 건데 문제가 What does the man 혹은 professor say about something? 그래서 뒤에 이제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렇죠? So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how does blah blah? What are some reasons that blah blah?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개 이상, 그러니까 2개 혹은 3개까지 골라봐라는 문제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예를 들면은 What are two features of something? 두 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던가 혹은 뭐 두 개의 예시가 무엇입니까? 라던가 혹은 What are the reasons? 두 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뭐 특징이라던가 예시, 이유, 세부적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2개 이상 묻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문제 유형 푸실 때 전략은 뭐냐면은 주요 세부 사항을 주의하면서 듣는 건데 주로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은
대화 같은 경우에는 뭘 제안하거나, 그러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을 무슨 어려움 때문에 딱 찾아갔을 때 교수가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이제 제안, suggestion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혹은 충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advise 하는 경우라던가, 혹은 뭐 이유, 뭐 reasons, 혹은 결과, 그다음에 특히 예시, 뭐 example, for example, 예시를 든다던가, 혹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뭔가 부연 설명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노트 테이킹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죠. 그쵸? 그다음에 렉처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뭐 어떤 theory를 제안하는 뭐 이유라던가 뭐 방법, method, 그다음에 results, 결과, 특징, features, 그다음에 예시, 그다음에 부연 설명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수가 스스로 질문하고 본인이 이제 자문자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학생들이 대답하기 전에 그냥 본인이 쭉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수가 직접 자문자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그널 월드가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노트 테이킹 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그널 월드 보시면은 강조하고자 싶은 경우에는 뭐 I like to point out someth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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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혹은 예시 뭐 for example 당연한 거고, 뭐 let's take something as an example 뭐 예로서 요걸 한번 얘기해 보자 하면은 그 뒷부분을 당연히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들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질문하는 경우 does anybody have ideas? What else?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거나 혹은 교수 스스로 대답하는 경우 그 대답 부분에서 문제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 유형 경우에는 이제 function and attitude라는 건데 function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시 듣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렉처가 쭉 길게 나오다가 이제 문제에서 뭐 listen again, 뭐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고 문제 풀어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Why does the man say this? 왜 남자가 혹은 여자가 이걸 왜 얘기했니?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들려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도 지금 What does the man 혹은 woman imply when he or she says this? 이 부분을 말했을 때 얘네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한 목적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 이제 attitude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What is the professor's attitude towards something? 이것에 대한 교수의 태도가 무엇이니? 혹은 How does the professor feel about something?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니? 혹은 세 번째, What is the professor's opinion of something? 교수의 의견이 무엇이니? 라고 하면서 이 교수 화자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시는 부분을 대충 예측하시면서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할 때 화제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듣는다. 그러니까 교수가 대놓고 A는 A야, B는 B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우회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 나오시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ttitude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난 이거 싫어 혹은 난 이거 좋아 난 이건 좋다고 생각해 앞으로 굉장히 뭐 useful 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교수 스스로 자기의 그 attitude, opinion을 갖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푸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조예요, 어조. 그러니까 말로 단어 자체는 싫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조 자체는 좋다라는 어조를 풍길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인토네이션이라던가 그런 말투, 어조 같은 것 역시 의미 전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어조를 잘 파악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유형 보시면은 connecting contents인데 이제 리스트 문제 유형, 매칭 문제 유형, 그다음에 오더링 문제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표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충 제가 예시 문제를 갖고 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In the lecture, the professor identified several characteristics of Modigliani's work. 그래서 이 모딜리지아니스 작품에 관한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을 교수가 얘기했어. 그래서 indicate whether each of the following is a characteristic. 이 밑에 있는 characteristic이 이 characteristic에 맞는지 아닌지를 indicate 해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 이게 이 모디질리아니의
특징이 맞으면은 yes에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no에 체크하시면 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푸실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의 범주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될 때, 그러니까 범주라는 건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죠. 카테고리. 그래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한 특징들이 쭉 나열될 때 당연히 여러분들 노트 테이킹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리스트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시면서 노트 테이킹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숙사를 나갈 때 해야 할 일들 쭉 나열하거나 혹은 어드바이저가 뭐 너 기숙사 나가려면 이런 거 챙겨야 돼 혹은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나열을 할 경우에는 아 이런 거 리스트 문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시면서 노트 테이킹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렉처 같은 경우에는 뭐 석회암 동굴의 특징 나열 어떤 뭐 석회암 동굴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뭐 그 물체라던가 어떤 현상에 대한 특징을 쭉 나열할 때 여러분들 리스트 문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시면서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matching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example 1, 2, 3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면은 이게 type A, B, C 그 타입별로 어떤 거에 들어맞니? 라고 매칭하시는 케이스 그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타입 A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타입 C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매칭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트 문제와는 다르게 아까 리스트는 한 개의 카테고리였는데 이거는 2개 이상의 범주에 관한 정보들이 나열될 때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관한 정보들이 나열될 때 매칭 문제를 예상하면서 듣는다. 그래서 뭐 타입 A, B, C의 뭐 장점, 단점이라던가 유사점 혹은 뭐 비교대조 이런 특징들이 나올 때 당연히 여러분들 노트 테이킹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오더링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 보시면 The professor explains the steps in the process of something. 그래서 이제 뭐의 과정에 있어서 단계를 교수가 설명한다. 이 단계들을 순서에 맞춰서 적어라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A에 제가 process 1이라고 썼는데 대부분 문제에서 이제 문장으로 한 그 process가 쭉 문장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process가 step 2면은 이렇게 process 2가 step 3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서 풀면 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 전략은 뭐냐면 몇 가지 정보들이 특정한 전개 방식으로 전달될 때 오더링 문제를 예상하며 듣는다. 그래서 뭐 교수가 뭐 이런 거는 4가지 스텝을 따르면서 해야 돼 라던가 뭐 이런 사건이 이런 단계로 발전되어 왔어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가 얘기를 할 때 당연히 그 스텝들을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스텝들을 얘기할 때는 교수가 시그널 월드를 얘기해요. 뭐 first, second, lastly, and then 혹은 뭐 types, reasons, steps, features 이런 이제 시그널 월드를 얘기하실 때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스텝들을 단계별로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유형. 자, 5번째 문제 유형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purpose랑 organization 질문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purpose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특정 내용을 언급한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this?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왜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만약에 렉처가 A 뭐 사과에 관한 주제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사과에 관한 렉처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과자 얘기를 꺼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왜 교수가 여기서 과자 얘기를 꺼내는 거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뭐에 대한 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리토릭 퀘션, 그러니까 리딩에 있어서 리토릭 퀘션이랑 좀 비슷한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문과는 되게 관련이 없는 그 단어를 왜 언급한 거니? 이런 이제 목적을 묻는 문제 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rganization. organization은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How does the professor introduce something? 무언가를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있니? 뭐 비교하고 있니? 아니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How does the professor emphasize his point about something? 교수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강조하고 있니?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비교 대조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 이걸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와 관련이 적어 보이는 단어가 언급된 목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거나 혹은 강조, emphasize 한다거나 background information으로 제공한다던가 혹은
뭐 help to understand something,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어를 왜 교수가 언급하는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organization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이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열을 통해서 뭐 구체적인 예시 제시, 장단점, 기술을 통해서 화자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사실 organization보다는 purpose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6번 inference question인데요. inference question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추론 문제라는 거는 렉처에서 어떤 딱 정해진 그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팩트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렉처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문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What can be infer about something? 혹은 What does the man imply about something? imply는 함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남자가 뭘 함축하고 있나요?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요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여자가 그 다음번에 뭐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혀 conversation 혹은 렉처에서는 이 여자가 다음번에 뭐 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한 적은 없는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 여자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 같은 거 보시면은 화자가 언급한 말의 이면적인 뜻을 생각하면서 듣는다. 화자의 다음으로 할 일을 언급해주는 부분을 주의하며 듣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렉처에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이제 답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제 문제 유형 그리고 전략 다 설명드렸고, 자, 지금 이번에 할 거는 이제 노트 트래킹 스트래티지인데, 제가 노트 테이킹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렉처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렉처 같은 경우는 원체 길다 보니까 이 적다 보면 아이들이 내용을 너무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1번 보시면 제가 단어 키워드 위주로 적을 것이라고 이제 적어왔어요. 절대 문장 단위로 적지 말 것. 그래서 제대로 못 적는 친구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들리는 대로 문장을 막 적으세요. 그러면 적다 보면은 뒤에 내용을 못 듣고 다 놓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사랑 부사랑 이런 거 다 적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이 내용? 그럼 키워드, 뭐 단어 위주로 적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실 훈련이 조금 필요한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어를 활용하는 건데, abbreviation 활용하는 건데, 뭐 아마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를 차트로 한번 만들어 와봤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화살표죠, 그렇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뭐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뭐 leads to produces causes, 야기시킨다. 그래서 뒤에 결과를 말해주는 거고, 반대로 왼쪽으로 하면은 원인을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위로 하면 increase, 밑으로 하면 decrease,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umber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넘버 다 적지 마시고 그냥 우물정자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부등호, greater, 뭐가 뭐보다 크다 할 때 부등호, 뭐가 뭐보다 작다 할 때 이렇게 반대쪽으로 부등호 그려주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slash, 이거는 per, 뭐뭐당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등호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어 많이 쓰이는 거 뭐냐면은 with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with, without, w 혹은 wo 이렇게 쓰이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because는 뭐 bc, before, between, bt.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government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어가 긴데 이런 긴 단어를 갖다가 약어를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앞부분만 쓰시는 거예요. gov 하셔도 되고 뭐 govt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difference 같은 경우에도 그냥 diff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몇 단어만 쓰셔서 여러분들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남이 알아볼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약어들을 앞부분만 따서 쓰시는 경우가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average라는 단어인데 지금 average를 avg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avg는 모음 빼고 그냥 자음만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가 너무 길다 하면은 모음 빼고 그냥
모음 빼고 자음만. 사실 여기 A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음만 해갖고는 이제 짧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요령도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도 department 보시면은 제가 DPT라고만 썼거든요. 자음 다 빼고 DPT 하시면은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약어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어차피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 리스닝 문제 푸실 때 노트 테이킹 연습 계속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약어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점수별로 조금 나눠 봤는데 일단 20점 미만의 학생들, 우리 리스닝 3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점 미만의 학생들은 사실 지금 렉처라던가 컨버세이션 내용이 완벽하게 지금 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어를 많이 몰라서. 렉처나 이제 그 컨버세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틀리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는 단어인데도 이게 이제 스피킹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게 들리지 않아서, 연음 같은 거 이런 게 들리지 않아서 못 듣는 친구들,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점 미만으로 나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 샤도잉이라는 건데, 여러분 샤도잉 들어보셨어요? 들으면서 내가 똑같이 말로 뱉는 거예요. 들으면서 똑같이 말로 뱉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듣고 말로 뱉고 싶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은 스크립트 피시고 따라 읽으세요. 따라 읽으시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밑줄 그으시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밑줄 그으시고, 아는 단어인데도 연음 때문에 안 들렸던 거 그러면 다른 색깔로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라서 안 들리는 거랑 내가 연음이어서 안 들렸던 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하시면서 따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샤도잉 하시게 되면은 스피킹 점수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샤도잉 굉장히 좀 시간 오래 걸리긴 하지만 렉처 하나, 컨버세이션 하나라도 완벽하게 쉐도잉 완성하시게 되면은 점수 많이 오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 다 푸시고, 다 푸신 다음에 내가 제일 많이 틀렸던 렉처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쉐도잉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ull dictation, 딕테이션 같은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해봤을 거예요. 다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점 미만의 친구들은 받아 적는 거, 딕테이션 하는 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부분은 밑줄 그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피시면서 내가 왜 이 부분이 안 들렸지? 그래서 그 빈칸을 채워 가시면서 내가 단어를 몰라서 못 들었구나, 혹은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발음을 내가 못 알아들어서 못 들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파악하시면서 딕테이션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점에서 28점 정도 나오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낭비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오답 노트랑 같이 이제 딕테이션 하는 방법을 갖다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건 무슨 방법이냐면은, 일단 문제를 다 푸세요. 다 푸신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틀린 문제 스크립트 피세요. 스크립트 피시고, 그냥 쭉 들으면서 스크립트 보시면서 내가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그 답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2번 문제를 틀렸어. 그럼 2번 문제에 답이 되는 그 스크립트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부분만 딕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래서 딕테이션 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 이걸 못 들어서 틀렸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딕테이션 하시다 보면은 그 앞부분에 분명히 시그널 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시그널 월드를 내가 놓쳤으니까 그 부분을 노트 테이킹 못해서 못 푼 거거든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 월드가 이런 시그널 월드가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라고 이제 보시면서 그 딕테이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쭉 하시다 보시면은 이제 시그널 월드가 눈에 보여요. 이런 시그널 월드 나오면 뒤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몰라서 못 받아 적었었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처음 딱 문제 풀었을 때 했던 노트 테이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노트 테이킹을 보시고 시험 그 문제를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 대조해 가시면서 꼼꼼하게 오답 노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저와 함께 5세트, 그러니까 테스트 5개 리스닝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먼저 CD롬 이제 하셔서 실전처럼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업에서 만나요. 바이.